지금 층별 안내를 한번 찾아왔거든요. 일반적인 취직산업센터에서는 층별 안내 보면 입주 기업을 보여주는데 지금 너무 놀랍습니다. 층별 안내가 답이 없어. 설마 아니겠지. 여기도 지금 우편함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너무 안 좋은데요, 생각보다? 현재 10층 전부가 공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은 동탄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보러 왔습니다. 7평수 10평짜리고 감정 가격 1억 5,900만원짜리가 7,790만원인 거의 반값으로 유찰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을 보면 2013년도에 비슷한 평수가 약 1억 1,000만원 정도에 거래됐기 때문에 정말 7,900만원의 낙찰을 받는다면 안정적인 월세를 받으면서 일정 매매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지 않을까. 대출은 최소 80%, 많게는 9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내 돈 1,000만원, 많으면 2,000만원만 있어도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 다른 말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죠. 동탄에 있는 아주 대형으로 지어진 지식산업센터 중에 한 구분호실 되겠고요.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져 있고 426개 호실로 분양했던 사이트 되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보게 되면 동탄에서 북쪽에 있는 동탄 테크노밸리에 있는 곳 되겠고요. 신도시에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산업 지원 용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단지의 위치가 굉장히 좋긴 해요. 가까이에 1동탄, 2동탄이 배치해 있고 화성, 그리고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가까이에 있고요. 이 물건을 분양할 당시에 분양가가 평당 600만 원대, 지금 공사비만 해도 600만 원이잖아요. 그 당시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와 동탄 테크노밸리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2.3배, 광교 테크노밸리의 11.2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로 미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판단했던 곳인데요. 현재 이 물건 포함 이 단지에 경매 물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값으로 낙찰된 물건들도 많아서 정말 이게 반값에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지 아니면 너무 많은 공급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던 반값에도 받으면 안 되는 곳인지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더 이런저런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시죠. 물건지 도착했는데요. 와, 물건지 앞에 보니까 1층은 다 공실이네요. 저기 재밌는 말이 저기 붙어 있어요. 지금 저 보이십니까? 1층 매매 본 건물 현 자리 공매 공고 진행 중이라 되어 있고 수의 계약 가능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 계약이 뭐냐면 공매로 진행이 됐다가 유찰이 되고 현재 매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경쟁 없이 바로 살 수 있는 물건 되겠는데요. 1층은 완전 공실입니다. 야, 1층 분위기가 여기 너무 안 좋은데요. 1층 이렇게 공실이 많다라는 건 상층부에 입주 기업이 많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1층에 이런 근린 상가들도 안 채워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기 전부터 분위기는 약간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꽤 심각한데? 어려운데요? 와, 이거 2년 지나도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일단 5층 올라왔는데요. 507호 물건이거든요. 지금 이 보이십니까? 여기가 지금까지 제가 봤던 지식산업센터랑은 되게 달라요. 이거는 거의 오피스텔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던 공장은 되게 층고도 높게 엘리베이터도 화물용 뭐 이런 거 다 구비돼 있고 그런 거를 저는 상상했는데 이건 그냥 오피스텔 같은데요? 근데 이게 와, 여기는 거의 뭐 오피스텔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상층부까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가 그동안에 갔던 아파트형 공장이랑 너무 달라서 느낌이. 와, 우리 다른 층도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여기 들어와 있는 데는 얼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 매물상으로 보면 뭐 300에 30 400에 30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싸게 만약에 7,000원 정도에 싸게 받으면
이자 나가는 게 3, 40 정도 되니까 이자를 감당하고 만약에 1억 천에 팔 수 있으면 매매 차익도 생길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갚아 달리는 게 없어. 진짜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심한 것 같죠. 쌤, 근데 동탄은 주택만 있는 걸로 저는 생각했는데 이런 산업단지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원래 제일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구로와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에 시작을 한 건데요. 원래 옛날에 있던 공장을 허물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게 다 허물고 이렇게 높은 아파트처럼 보이는 기술 집약적인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이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있는데 이게 2009년도까지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다가 그 이후로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불리게 됐고 부동산 한참 상승기에 엄청 많이 지어지게 된 거죠. 동탄도 그렇게 해서 지어지게 된 거고. 그러면 이런 데 투자로 하기에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요? 원래는 투자하는 사람에게도 좋고 실공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거였는데 일단은 도심에 붙어 있고 입주 수요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출이 잘 나오고 두 번째는 세제 혜택이 있어요.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이런 곳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걸 매입을 하고 들어오는 입주기업에게 취득세 혜택이라든지 재산세 혜택 그리고 법인세 혜택 같은 것도 주고 원래 구로, 가산 이런 데가 어쨌든 이게 입주하는 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월세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는 월세가 가장 높은 물론 이게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임대 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하고 그때는 임대를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규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월세가 굉장히 높은 상품 중에 하나였고 지금 오늘도 와서 보면 알겠지만 동탄 테크노밸리도 위치가 굉장히 좋죠. 주거시설도 가까이 있고 교통도 발달되고 그래서 향후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다는 것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분양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입했던 곳이거든요. 현재는 생각보다 지금 공급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월세가 거의 박살이 난 것 같네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원 시설 용지가 50% 정도 차지하는 곳도 있어요. 워낙 이게 개발 계획이 많았어가지고 정말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부동산 상승장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다가 지금 타 사이트 보면 이런 정보들 되게 많죠. 부동산을 하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다는 지식산업센터. 무엇보다 입지 조건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또 월세가 천에 하나당 천에 100만 원씩, 120만 원씩, 100에서 120만 원을 받는다. 내가 좀 노후에 대책이 조금 되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살려고 그 목적이 거기였던 거지. 그녀의 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월세를 받아 대출 이자를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려고 했지만 월세는 안 나가고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사무실은 1년 넘게 공실입니다. 매달 그녀가 갚아야 할 대출 이자만 210만 원. 지금 이런 영상들 보면 정말 일반인들이 지산을 분양받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공급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동탄 여기에 지금 기공급된 아파트형 공자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공급이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국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게 된 거죠. 여기 아주 소액으로 나온 7천만 원짜리 물건도 있지만 한 계층이 전부 다 나온 게 있어요. 거기 역시도 한번 보고 어떤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다른 한 계층이 경매로 진행된 물건을 보러 왔는데요. 이것도 반값으로 떨어져 있고 한 번 낙찰됐는데 미납을 하고 다시 진행 중인 물건이에요. 여기를 도착했는데 여기 1층 느낌은 괜찮았어요. 많이 차져 있어가지고 느낌이 괜찮아서 생각보다 입주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지금 층별 안내를 한번 찾아왔거든요. 일반적인 취직산업센터에서는 층별 안내 보면 입주 기업을 보여주는데 지금 너무 놀랍습니다. 층별 안내가 답이 없어.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여기도 지금 우편함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 야 설마. 일단 한번 올라가 보시죠. 이제 10층을 도착했어요. 이 한 개층이 전부 다 경매로 나온 건데 층별 안내를 보면 지금 층별 안내에도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 보면 무단 침입하는 자는 형사고소는 무슨 일이 있었었나 봐요. 여기도 이렇게 우편함이랑 똑같이 이렇게 경고물이 붙어져 있고요. 지금 딱 봤을 때 현재 10층 전부가 공실인 것 같아요. 몇 군데 지금 저게 회사 상호가 붙어져 있는 거 있는데
CN1009, CN 네트웍스 지금은 하질 않는 것 같습니다. 10층 전부 공실이고 여기도 느낌이 아까 거기처럼 섹션 거의 오피스처럼 되어 있는데 조금 큰, 근데 형태는 조금 더 지식산업센터 형태이긴 한데 좀 더 공실이고 9층은 여기 레오 시스템 9층은 그렇게까지 공실이 아닌데요. 여기 보면 중간중간 업체들이 있고 한 칸 건너 하나 공실이에요. 이렇게 쭉 보면 공실 그래도 반대쪽은 한 개 호실씩 채워져 있는데 반대쪽은 다 공실이다. 이게 일반적인 지산이랑은 다른 게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는 여기다가 파사드라고 해가지고 잘 되는 데는 다 이게 가게 상호 같은 걸 붙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되나 봐요. 작게 쪼개야 전체적인 분양가도 낮아지고 부담이 적어지니까 이렇게 많이 분양을 하는 건데 거의 사무실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다른 사이트까지 하나 보고 왔는데 솔직히 처음에 왔을 때 아주 저렴한 물건도 있었고 반값에 낙찰이 되면 그래도 워낙 저렴하니까 월세를 받으면서 이자를 감당하면서 추후에 매매 차이까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안 좋은데요, 생각보다. 여기에 경매 물건이 정말 많이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50%의 낙찰이 되면 안 되고 한 번 더 유찰돼서 낙찰을 받아야지만 그런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와 있는 시세보다 더 파격적으로 낮게 내놓고 긴 호흡으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회차에 유찰 받는다면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너무나도 저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절대 손해보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50% 반값에도 받는 건 실수요자가 아니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부동시장이 좋을 때 소액으로 내가 정말 안정적인 월세와 매매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많은 업체들이 홍보를 하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현장도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와 또 달라요. 확연하게 다르죠.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사드도 있고 정말 공장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잘게 쪼개서 소형 섹션 오피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지식산업센터 공장의 느낌보다는 개인 사무실의 느낌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쓰는 사람이 굳이 여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 생각했던 수요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효과가 나면서 경제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많은 이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공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 수요와 특징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 매입을 하셔야지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분양업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만 듣고 덜컥 계약하시면 절대 안 되실 것 같아요. 이건 그럼 나중에는 다시 좋아질까요?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만 그걸 견디기 위해서는 정말 저렴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고 진짜 저도 오늘 현장 와서 느꼈던 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똑같은 지식산업센터지만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 싸다고 해서 덜컥 낙찰 받으면 되지 않는 물건들도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